안녕하세요. 리베리온 마포점 대표원장 유선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얼굴에 딱 하나 올라오는 이거, 기미인지 흑자인지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왜 생기는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까지 한 번에 몰아가지고 다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기미나 흑자는 완전히 치료 방법이 틀리고 흑자는 한 번만에 보통 치료가 되는 질환이니까 이 영상 끝까지 한번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흑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덩그러니 하나 이제 피부에 올라와 있는 평평하게 융기되어 있지 않은 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죽은 깨고 이게 흑자인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죽은 깨는 표면 겉에 있는 색소만 늘어나 있는 질환이고 흑자 같은 경우는 색소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깊게 능선을 형성하면서 색소를 만드는 세포 자체도 증가를 합니다. 흑자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결과물은 아니에요. 정식 명칭은 일광 흑자 혹은 노인성 흑자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자외선이나 피부 노화나 이런 것들이 겹겹이 겹치면서 멜라닌 세포라고 해서 갈색 세포들을 만드는 세포들이 활성화가 증가가 되어가지고 색소들이 쌓이게 되고 색소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능선을 타고 안에 보이는 색소를 만드는 세포들 자체도 같이 증가를 하면서 더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커피를 쏟아놓은 것처럼 굉장히 희끄무리하게 보이는 게 기미고 흑자와 같은 질환은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면서 딱 하나 그 자리에 동그랗게 올라와 있는데 평평하게 생겼어요. 상태 자체가 제일 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532 레이저가 굉장히 흑자 치료에 예전부터 많이 사용이 되어왔던 이유가 있어요. 멜라닌의 흑광도를 보여주는 그림이고 이게 혈관의 흑광도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흑광도가 높을수록 레이저의 반응을 더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532 같은 경우에는 딱 레이저를 봤을 때 검정색 색소들,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들에 대해서 반응을 엄청 잘하잖아요. 근데 이거의 문제점이 혈관에도 반응을 엄청 잘해요. 효과가 셀 수 있는 만큼 부작용도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요즘 나오는 치료들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XLV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장파장 532인데 그 흑자 부분을 꾹 눌러가지고 혈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쿨링을 해줘가지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압력을 줘가지고 혈관을 완전히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이 XLV 치료는 흑자가 옅어지게 만드는 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완전 똑 떨어지게 만들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극이나 이런 것들이 분산되어 들어가고 색소 자체를 깨뜨리는 레이저가 아니라 색소를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구워지면서 서서히 밀려서 떨어지게 하는 레이저. 그래서 한 번의 제거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나오는 게 피코53. 딱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강하게 둬가지고 다른 열 손상이나 이런 걸 줄여서 혈관 부작용을 좀 줄여보자 하는 레이저인데 피코53이도 한계점이 명확히 존재해요. 열 손상을 줄인다고는 하지만 혈관을 보호해주거나 이런 능력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빠르게 치고 빠지는 대신에 그 에너지가 혈관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돼서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색소 침착이 생기고 치료를 했는데 오히려 더 진해지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좋은 치료 수단이 하나 더 나왔어요. 리팟 레이저라고. 흑자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형태적 변화가 이루어져요. 단계별로 딱 봤을 때 이렇게 위에서만 있다가 점점 더 아래로 능선을 형성을 하면서 타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타고 내려왔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색소들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혈관들이 같이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리팟 레이저는 혈관 부작용의 위험 자체를 차단시켜버리는 레이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염증이 있는 흑자랑 그냥 흑자랑 뭐가 다르냐고 하면 일반 흑자는 그냥 봤을 때 갈색으로 형태가 보이는데 염증이 동반되어 있는 흑자는 약간 붉은기를 좀 띠게 돼요. 그리고 조직 사진을 봐도 이렇게 염증 세포들이 좀 더 많이 몰려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리팟 레이저는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접촉을 했을 때 온도가 영하 2도까지 내려가. 그렇게 되면 혈관들이 쫙 수축을 하면서 혈관이 에너지를 먹을 일이 거의 없게 돼요. 거기다가 강하게 압력을 하면서 혈관을 밖으로 밀어낸 상태에서 이 색소들을 완전히 부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레이저가 조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재발 없이 한 번에 날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리팟 레이저는 하고 나서 흉터가 남는다기보다 사진을 보시면은 치료 전, 치료 후 한 달 뒤, 이게 치료 후 3개월 뒤 모습이에요. 겉에 있는 흑자가 날아가면서 새살들이 좀 돋아나는 과정에서 조금 붉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옆에 피부들과 색깔의 단차가 줄어들면서 정상 피부랑 색깔이 유사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 기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한 번에 치료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흑자가 굉장히 밑에까지 깊게 뿌리가 박혀 있으면 위에 겉면을 날려버려도 폭이 살짝 남아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리팟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추가적으로 다른 XLV나 피코53 같은 걸 보완적으로 사용을 해서 남은 흑자까지 깔끔하게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리팟 레이저는 하고 나서 후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밑에 돋아난 새살이 잘 자라서 우리 주변 피부들과 같은 정도로 성장을 하게끔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극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오히려 지저분하게 색소 침착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시술 후에 2주 동안 듀오덤을 잘 붙여주셔야 돼요. 우리 피부와 상당히 유사한 환경을 그 듀오덤이라는 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더 재생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보통 재생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시기가 상처가 나고 1주에서 3주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때 그 사이에 디오덤을 붙여가지고 새살이 잘 돋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흑자가 생기는 원인과 치료 방법, 그리고 기미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질환이고 들어가는 레이저의 종류도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흑자는 기미랑 다르게 뭔가 집에서 홈케어로 할 수 있는 루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는 않긴 합니다. 대신에 한 번만에 또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기도 해요. 병원에서 적절한 상담을 받으시고 치료 및 시술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흑자 같은 경우는 치료하고 나서 사실 후 관리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사후 관리가 잘 되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고 자기랑 맞는 병원에서 시술 받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리베리의원 마포점 대표원장 유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